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우리 노래 전시회의 큐레이터,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뤘던 노래 있잖아요. 네. 무슨 노래인지 이제 일주일 내내 궁금했는데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난주에 저희가 학전소극장 폐관 소식과 함께 극단 학전의 대표이기도 했던 음악가 김민기의 노래 3개를 몇 곡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노래를 의욕적으로 한 4곡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마지막 곡을 소개 못 드렸죠. 네. 그런데 그때 다음 주로 넘겨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이번 주 전시회를 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듣지 못했던 마지막 곡이 오늘의 첫 곡으로 소개되는 거죠? 그 곡을 오늘의 끝곡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러면 결국 김민기 씨의 음악 세계 이야기를 한 주 더 이야기하는 네. 그런 시간이 오늘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4곡 가져오신 건 아니시지요? 네. 이번 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민기의 지난주와 이번 주를 김민기 주간으로 기획해 보았고요. 오호. 노래는 2곡을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한 곡을 더 줄이셨어요. 네. 2곡을 준비해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좀 더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김민기라는 인간이 가진 어떤 독특한 역사적인 포지션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전시회에서는 김민기의 작품도 작품이지만 김민기라는 한 인간의 작가 다움에 대해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음악가 김민기가 자기 자신의 예술이나 삶을 대하는 그런 작가적인 태도를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저도 한번 잘 들여다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도 좋은 얘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싱어송라이터가 어떤 가사와 멜로디의 곡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노래를 왜 만들었고 왜 발표했느냐 이렇게 거슬러 가서 생각을 좀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궁금증으로 그 노래를 받아들일지 혹은 나아가서 권력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음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작가 중에 작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시회는 차 한잔 하시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큐레이터의 해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작품론, 작가론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첫 곡 소개 부탁드려 볼까요? 네. 첫 곡은 1993년 동시에 발매된 김민기의 4장 앨범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 첫 번째 앨범 김민기 1에 실린 잃어버린 말이라는 작품입니다. 잃어버린 말. 어떤 이야기가 이 노래엔 담겨 있을까요? 이 노래 잃어버린 말에는 어떤 것들이 등장하고 또 열거되고 있는데요. 보면 간밤의 바람, 고궁의 탑, 할미의 패인 눈, 여인의 손길, 또 거리의 거지, 죄수의 푸른 옷, 잘리운 가로수, 무너진 돌담, 빼앗긴 시인, 이런 것들입니다. 노래 속에서는 이런 사물이나 자연이나 혹은 누군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무슨 말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근데 보면 할머니의 깊숙이 패인 눈, 푸른 수의를 입은 죄수, 또 밑동이 잘려나가 버린 가로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깊은 슬픔이나 침묵
또는 어떤 무기력 이런 거를 상징하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가사 중에 무너진 돌담, 빼앗긴 시인 이런 그런 것들도 것들, 보면 맞아요. 다 무기력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글이죠. 네. 그런데 작가는 그렇죠. 이 노래의 화자라고 한다면 예. 그 화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어떤 말들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귀가 뭐 제 상상인데요. 네. 무해지면서 안 들려버리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런 얘기 나와요. 예, 잘리운 가로수나 무너진 돌담 같은 것들이 어떤 나에게 혹은 이 세상에게 어떤 말들을 막 하고 있는데 마치 갑자기 음이 다 소거된 영상의 한 장면처럼 또 내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 왜 안 들리지? 왜 안 들리는 거지? 그런 질문 속에서 화자는 문득 자기의 귀가 너무너무 지쳐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아요. 가사의 한 구절을 빌면 말 같지 않은 말이 넘치는 세상에서 너무나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했달까요? 그런 나머지 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노래 가사는 눈으로 읽으면 굉장히 또 쉽게 보이기도 하면서 또 이해하려고 하면 살짝 어려운 구석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시각적으로 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의 귀로 건너가는 그 말의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무기력한 이미지들이 말을 하고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나 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화자는 마지막에 지친 내 귀를 탓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잃어버린 말이라는 노래 제목이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제목일 것 같고요. 말을 잃어버린 느낌.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할 말이 없어지거나 말문이 막히거나 하는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더 거슬러 가서 생각해 보면 아니 말이란 게 대체 뭐였지?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말이란 게 뭐였지? 내가 알고 있는 말은 원래 이런 거였는데 그런 그 말이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런 느낌. 텔레비에서도 라디오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여기저기 하여간 말들이 넘치는데 진짜 말 같은 말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런 혼돈 속에 빠지는 그런 게 어쩌면 말을 잃어버린 느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술가에게 특히 노래 작가에게 있어서 말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이건 정말로 너무 괴롭고 혼란스러운 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저희가 이 노래를 들어보실 텐데요. 네. 그런데 또 이 노래의 메시지는 단지 말을 잃어버린 작가의 괴로움이나 그런 혼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김민기는 오히려 그런 슬픔이나 무기력 속에서 마치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그럴 것만 같은 존재들이 어떤 말을 절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들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들을 청취자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김민기의 음악은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사가 알려주는 내용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간밤의 바람은 어떤 말을 했을까? 고궁의 탑은 그러면 무슨 말이었을까를 끊임없이 듣는 사람으로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기의 잃어버린 말. 간밤의 바람은 말을 하였고 고궁의 탑도 말을 하였고
할미의 패인 눈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여인의 손길은 말을 하였고 거리의 거지도 말을 하였고 죄수의 푸른 옷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잘리운 가로수는 말을 하였고 무너진 돌담도 말을 하였고 빼앗긴 시인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일요일 아침 창호의 드린 햇살 2부는 우리 노래 전시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의 안내로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김민기의 잃어버린 말이었습니다. 네. 사실 김민기 선배님 가사는 뭐 예를 들어 동물원의 가사처럼 귀에 쏙쏙 스며들고 또 듣고 있으면 가슴이 이렇게 싹 적셔지는 그런 느낌, 사르르르 달그르르 그런 느낌의 가사하고는 달라요. 네. 조금 다르죠. 저는 가사가 전달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고 명확하고 또 감각적인 단어, 즉각적인 반응을 부르는 그런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또 어떤 경우는 뭐 보컬 딕션, 네, 정확함 같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전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미거나 또 혹은 이렇게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들키게 되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호. 그거는 자기가 부르고 있는 노래를 통해서 드러나고야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허무개그라고 할 만큼 자기를 표현하려는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난다는 말은 너무 뻔한 얘기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 자기 자신이 자기가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또 정직하게 전달되는 순간에 바로 뜻밖에도 가사가 그 메시지가 작가가 전달하려고 했었던 그 메시지가 비로소 어떤 과장이나 왜곡이나 허영 없이
그때 잘 전달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노래하냐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네. 그런 진정성. 지금 이제 저희가 들었던 이 잃어버린 말의 김민기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인간의 진정성 같은 게 훨씬 더 크게 와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나 메시지에 담긴 뜻을 무슨 퀴즈풀이 하듯이 해석하고 그럴 필요를 또 한편으로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가사의 심오한 뜻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김민기라는 한 인간이 자신의 속마음을 어렵게 열어서 한 노래를 또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고 있는 그 순간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이미 어떤 감동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예, 이미 그런 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뭔가 와닿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또 노래의 역사를 보면 네. 물론 노랫말의 표면 아래 또 어떤 뭐 상징이나 비유나 뭐 이런 숨은 뜻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잠복시켜 놓은 그런 뛰어난 작품들이 또 있죠. 네, 대중은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평론가라면 그걸 잘 넘겨짚어서 그럴듯한 풀이나 해석을 또 내놔야 할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평론가들이 가장 짜릿함을 느낄 때가 그럴 때 아닐까요? 네네. 내가 찾았어. 네. 근데 다만 작가의 경우는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게 뭐였는지 때로는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의무가 아니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설명할 의무가 아니라 네. 설명할 자유가 있다는 있다. 게 네. 자유의 방점이 붙네요. 네네. 그런 것처럼 자기 작품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할 자유. 심지어 그 작품이 작가인 자기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순간에도 말없이 있을 자유가 또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호. 전 작가에게 그런 설명할 자유 또 침묵할 자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가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데 오해되는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한다면 더 큰 오해를 부르게 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이 작품에 대해 고의적이고 또 악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면 작품의 메시지를 읽고 또 받아들이는 방식은 천차만별인 것이 자연스럽고요. 네. 다만 자기의 해석이 맞는지의 여부를 작가에게 함부로 답정너 식으로 확인하려 들거나 작가에게 이거냐 저거냐 뭐라도 좀 말 좀 해라 그런 식의 암묵적인 압박 그런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작가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작가인 당신이 아무 말 안 하면 내 말이 맞는 것으로 알게. 그렇게 정말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더 아무 말도 못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런 말이 바로 말 같지 않은 말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진짜 그런 말 속에서 살다 보면 정말 말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말을 잃어버리고 싶다.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자, 잃어버린 말의 뒤풀이 자리 같은 대화를 우리가 좀 길게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김민기 특별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노래 전시회 꾸며지고 있습니다. 2주간 진행된 김민기 특별전 정리하는 곡 이제 소개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소개 못하고 넘긴 그 곡 두둥 어떤 곡일까요? 네, 봉우리라는 작품입니다. 봉우리. 네, 지난주 마지막 곡으로 사실 골랐던 노래였는데 오늘 전시회 끝곡 또 정리하는 곡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네. 이 노래는 93년 전집 시리즈 앨범이 나오기 1년 전에 92년이죠. 하나 옴니버스 2에 수록된 버전으로 골라보았어요. 네. 이 노래는 그 김민기 씨 특유의 그 낮은 음성으로 사람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피곤할 때.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라디오 해서 목소리가 다 풀려버린 이 상태 말고 하여간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넓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이런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 곡이에요. 이게 어떤 다큐멘터리 주제곡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한철 씨 40년 전이에요. 84년. 84년 LA 올림픽 있었던 해. 네. 84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LA 올림픽 있었죠. 네, 그 하계 올림픽이었는데 네. 올림픽이 끝나고 한 2주 뒤에 LA 올림픽에 참가했었던 한국 팀 이야기를 다룬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봉우리라는 노래는 그 다큐의 일종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작품입니다. 제가 그 영상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서핑을 좀 했는데 잘 못 찾았고요. 그 다큐 제목이 내일을 향해 달려라 였다는 것 정도? 그리고 방영 날짜 정도만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와, 거기까지 찾아내신 것도 대단한데요. 예, 그때 그 내용은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 LA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그 토너먼트에서 탈락하거나 메달권에서 이제 멀어진 게 확정된 선수들이 올림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기간 중간에 먼저 귀국하게 되는데요. 84 LA 올림픽 다음 올림픽이 88년 서울 올림픽이어서 네. 이때 엄청나게 그 많은 응원과 또 선수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어쨌건 이제 탈락한 선수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자기 경기도 이제 없고 다른 선수들 경기하는 거 구경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좀 불편하고 이 시절에는 관광을 하고 이런 거는 꿈도 더 못 꾸던 시기였고요. 뭔가 죄인처럼 계속 LA에 머물기보다는 먼저 귀국하게 되는 경우 당시에 많이 있었죠. 네, 그런 통보를 받게 되는 셈인데 그러니까 뭐 국가대표 선수단 그 일부라고 해도 어떤 언론이나 방송사에서도 그 뭐랄까요? 중간 탈락 선수들의 그런 귀국에 관심을 갖지 않는 뭐 성적주의랄까, 금메달주의 이런 것들이 불러오는 그런 쓸쓸한 광경이 있었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광경을 어떤 모티브로 포착해서 만든 다큐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봉우리라는 이 노래는 혹여 어떤 패배감이나 부끄러움 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지 모를 그 선수들에게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일상에 처해 있는 평범한 우리들을 향해서 불러주는 또 하나의 위로의 노래였죠. 네, 높이 올라가서 정상 정복하고 1등하고 금메달 따고 뭐 살면서 그런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뭐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른 정말 중요한 다른 뭔가가 또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독백과 노래 또 회상과 현실이 교차되면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곡인데요. 네. 이 봉우리는 다큐멘터리 영상의 주제곡이기도 했지만 그 노래 자체가 한편의 뮤직 다큐멘터리 같기도 했어요. 예, 정말 그러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긴 호흡의 나레이션이 포함된 노래가 이 노래 이전에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기록을 좀 찾아보면 이 노래가 이제 1984년 LA 올림픽이었다라고 하는데 85년에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옵니다. 한 걸음 뒤에. 네. 어쨌든 이 당시에 그런 굉장히 실험적인 형식의 시도를 김민기 씨가 먼저 했었어요. 예, 그렇죠. 또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뭐 대단히 실험적인 곡이구만. 그렇게 반응되지는 않잖아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곡은 그 자체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이
혹은 봉우리를 포함해서 여타의 작품들에 담긴 자연스러운 완결성이라고 제가 표현해 보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김민기 예술 작업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노래가 가진 자연스러운 완결성. 완결성. 네. 김민기의 노래 작품들 속에는 진짜 그런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봉우리가 가진 자연스러운 완결성이란 어떤 걸까요? 이게 설명이 될까요?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짜라락 설명되고 그럴 수는 뭐 없겠지만 네. 자연스러움이라는 말과 완결성이라는 그 각각의 개념은 지금 보니 좀 서로 상충되는 것 같긴 해요. 예,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완결성이라는 걸 향해서 노력한 결과도 아니고 완결성이라는 것도 뭐 자연스럽기만 해서 얻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자연스러운 완결성이라는 것은 김민기라는 노래 작가가 노래를 만드는 어떤 방식이나 기술 같은 것은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김민기에게 어떤 천부적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천부적인 감각에 밑줄 긋습니다. 예, 그건 무슨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어떤 컴플렉스라고 할까? 오. 아니면 트라우마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흉터처럼 체화되어 있는 어떤 거부 반응 같은 것입니다. 아주 천부적인. 천부적인 거부 반응이요? 그러네요. 말해놓고 보니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부자연스러움이나 어떤 억지스러움 또는 부당한 권위 아니면 이상한 인위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김민기의 경우 예술가로서의 자기 작품을 출발시키고 또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그런 아주 독창적인 거부감과 저항감 이런 것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되는 것 같아요. 오호. 그걸 굳이 무슨 특징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런 특징이 작품 속에 결과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그렇다고 뭐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자연스러운 완결성이라고 한번 말해본 거긴 합니다. 네. 그 예술가들에게서 크기의 차이는 좀 있지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천부적인 거부 반응. 다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면 왼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랄지. 그래서 이제 어떤 곡을 만들 때 전혀 어떤 틀, 그런 형식을 두고 그 안에다 끼워 넣는 게 아니라 그런 틀을 다 지우고 치우고 자신만의 어떤 작법으로 만들어 본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열린 마음으로 곡을 쓰고 만들어지는 완성되는 곡은 자연스러운 완결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김민기의 노래들이 가진 자연스러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그루브를 잘 타면서 즉흥적으로 왈라베르베르 이렇게 흥얼거려지는 그러한 자연스러움과는 분명히 다르죠. 맞습니다. 제가 좀 웃겼나요? 아니요, 정말 그렇게 빵 터지셨네요. 전 그래서 사실 더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자면 예. 자연스러운 완결성 대신에 김민기의 경우 강박적 자연스러움이라는 표현이 개인적으로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강박적 자연스러움. 네. 와, 이건 또 어떤 종류의 자연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할성 큐레이터께서는 또 그걸 좋아한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예,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얻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있죠. 마치 어린애들한테 순수함이라는 게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얻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희가 성장하고 또 어른이 되면 그런 순수함은 아주 특별하고 또 남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겠고 어허. 그렇듯이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해 어렵게 얻어져야만 하는
자연스러움의 세계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움을 어쩌면 우리가 좀 쉽게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세계의 진정한 가치를 또 잘 모르게 된 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냥 자연스럽게 해. 야 뭐 그냥 그 정도 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얼마나 어떤 투쟁을 통해서 얻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느껴질 때도 좀 있긴 합니다. 네. 김민기의 작품 속에 담긴 그런 어렵게 얻어진 자연스러움, 또 남몰래 땀 흘리면서 얻어낸 자연스러움의 네. 세계가 주는 감동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봉우리를 들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대중음악의 또 그중에서도 특히 작가주의적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싱어송라이터 김민기는 정말 큰 나무이기도 하고 그 큰 나무의 뿌리 같기도 한 뮤지션인데요.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마련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음악가에 대한 경의를 이렇게 조심스럽게나마 표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 기획해 주신 김할성 큐레이터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김민기의 봉우리 들으면서 오늘 우리 노래 전시회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야 바로 여기인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